네, 그럼 이번 취재를 해온 사회부 이재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. 이 기자, 네. 이 증인 최모 씨 어떻게 직접 취재를 하게 된 거죠? 그러니까 제가 5년 전쯤에 다른 사건으로 접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명숙 사건을 취재하면서 재판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게 됐고 동일 인물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접촉을 해서 아까 박민철 기자 리포트 보신 대로 그런 네.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예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만나봤는데 최 씨는 그럼 왜 입장을 바꾼 거라고 하던가요? 이제 두 가지인데요. 이제 네. 최 씨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하나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라도 진실을 좀 밝히고 싶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. 네. 다른 하나는 심리적 동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검찰의 서운함, 배신감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저희에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후속 보도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. 네. 근데 개인적인 심리적 동기가 있다면 예. 이 최 씨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 씨의 말을 일단은 주장이라고 전제를 명확히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. 다만 좀 생각해 볼 것은 최 씨가 제3자가 아니라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재판정에 직접 나갔던 증언대에 섰던 사람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폭로가 맞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 증언이 잘못된 것이었다,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말을 했다. 예,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결국 한 전 총리 유죄 입증을 위해서 속된 말로 뭐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당시를 돌이켜보면 아시다시피 한만호 씨가 검찰 조사받을 때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법정에 와서는 180도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었다 이렇게 네.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번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런 무리수를 두고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. 네. 그러나 정반대로 검찰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수감자들이 언제든지 말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 네.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서 그런 위험을 좀 감수하면서까지 복수의 수감자들을 위증교사하려고 했겠느냐. 이 부분도 우리는 좀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. 그리고 물론 뭐 아주 나중 단계 훗날 얘기긴 한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심까지도 가느냐. 이번 폭로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조사를 해서 만약에 검사나 수사관의 위법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은 재심의 공간이 조금 더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심이 가려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언이나 증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확정 판결이 나거나 혹은 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위법을 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서 또 확정 판결이 나거나 즉 네. 어떤 별도의 확정 판결이 나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최 씨 폭로를 보면은 그 두 개 모두 걸쳐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하나의 좀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. 그러나 또 정반대로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은 걸 보면 이제 별도의 증거나 증언으로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심으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,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죠. 잘 들었습니다.